11월 16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강보합으로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았죠. CPI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 근데 이 세 개가 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상승 마감한 것도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재료 소멸에 대한 부담감, 굉장히 시장이 이 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됐고, 특히 대형주들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익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강세가 나왔던 게 이제 기강한 금투자들의 매수세인데, 오늘 매도 전환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고,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수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과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이 되었죠. 삼성전자, 기아, LG전자, LA일렉트로닉 이런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 특히 반도체에 이어서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동안 과대난 폭이 나온 자동차 종목까지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원투펀치도 형성할 수 있는 모습도 마련이 되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5대 수출 품목이 잘 돼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반도체가 이제 수출 품목 중 2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10% 정도인데, 여기에 뭐 전자기기, 뭐 석유화학, 완성차 그리고 뭐 이제 기계 부품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부품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에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뭐 삼성, 기아, LG에너솔루션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차전지에 대한 매도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사실상 완전 금지 이후에 이제 상하 계약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될 줄 알았거든요. 쇼커버링이 한 번 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쇼커버링이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았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환 기간이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일단 공매도 중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과 메리트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상환해버리고 이제 국내 증시 안 들어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들의 변동성이 전체적인 2차전 종목들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좀 재밌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기자 인터뷰에서 타이완은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뒤돌아서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서로를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중국은 절대 평화를 수호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돌아서자마자 독재자다, 대만 우리가 먹겠다. 아니, 둘이 합쳐서 연세가 150살이 다 돼가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좀 좋았던 시장이 지금 중국 증시가 초쳐버렸잖아요. 좋았던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게 무역 이게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일정 자체가 뭐 1박 2일로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연방정부에서 이게 홍콩에다가 연기금 펀드 투자를 또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대체 뭐죠? 이럴 거면은 왜 정상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히토르 관련 테마주들 오르고 있어요. 야, 이거 정상회담 뻥하고 그냥 둘이서 한번 기싸움하러 만난 것 같다, 아니면 좀 언론 한번 이름 좀 올리려고 만난 것 같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타닐을 포함한 뭐 마약에 대한 규제 단속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보도 자료가 없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한번 만나본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기대했던 우리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자, 아무튼 그래도 지금 정부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쁘지 않은 뉴스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전 시장에도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정치 테마주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오늘 정치 테마주 사지 않았던 걸까요? 제 자신을 정말 지금 하루 종일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관련 테마주가 정말 크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재료가 없어질 때는 정치 테마주가 지금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내년 4월이고 이번 정치 테마의 이번 총선의 승리에 따라서 말 그대로 다음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책임론이 거론이 되겠죠.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졌다. 그리고 만약에 여당에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총선에 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당이 나올 수 있고 뭐 지금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정치 대선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말 정치 테마주와 정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고 신당 창당 이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재미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관심도는 역시 한동훈 관련 테마주고 여기 한동훈 플러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정책 관련 테마주들 메가시티, 메가서울 오늘 뭐 도로 지하 관련도 올려드렸고 여기에 교육 관련 이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 만약에 반도체 2000년 종목들이 조충하면은 정치 테마주로 바로 관심 돌려가지고 그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아마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내일까지 좀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야간 선물도 소폭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 빅테크 미국의 이제 매그니센트 7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단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계속 제가 이거 CNN 브레이킹 뉴스 블룸버그 홈페이지 찾아보면서 이거 보도자료가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뒷담화를 깔 줄이야. 아무튼 좀 재밌는 역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9조 원, 6조 원, 그 전날 6조 원 이런 거래대금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비상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매도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외면할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행스럽게 72,000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주들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괜찮게 시장에서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그래서 좀 괜찮다. 차라리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좀 모아가는 투자를 슬슬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바닥에서 많이 고점 구간에서 떨어져서 바닥을 횡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가실 거면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신고점을 돌파하고 좀 조정이 나왔는데 15만원 언제 가나 15만원 좀 찍어보자. 네. 삼성전자가 원래 1% 오르면 SK하이닉스가 5% 정도 SK하이닉스가 4-5배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했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상승분들을 삼성전자에 조금 양보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태평양물산이 갑자기 한동훈 테마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죠. 오늘 또 대장주로 좀 편입이 되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6조 원. 거래대금이 보시면 1조 원 가량이 차이 나요. 이게 오늘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막판에 급락이 나왔죠. 왜? 에코프로 머테리얼즈가 어제 우리 사실 실적 안 좋아. 파도랑 똑같아. 이렇게 매우 송구. 그러니까 원래 상장할 때는 모든 기업의 에너지를 끌어서 기업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보면은 회계 조작이 안 돼. 이게 보통 매출을 엄청 끌어다 씁니다. 상장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하고 좀 다운 계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이 개박살나는 패턴이 원래 우리나라 상장 주식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슈가 그리고 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벌써 지금 4개예요. 근데 4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장을 또 앞두고 있어요.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 이거 보시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네, 기업 쪽 얘기 카카오. 네, 카카오는 근데 업무라도 다르게 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 따로 하는데 얘들은 결국에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예요. 양극재 만드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적어놨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중국집인데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 파는 가게 따로 만들고 짬뽕면 파는 가게 따로 만들고 탕수면 파는 가게 따로 만들고 다 상장을 시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쪼개기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외국 기업 제가 많이 예로 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특히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도 상장을 안 했는데 무슨 이렇게 다 쪼갠다는 거야 지금. 네, 애플로 만약에 치면은 다 상장했겠죠. 애플 VR 기기 상장시키고 아이폰 아이팟 상장시키고 애플 웨어러블 상장시키고 애플카 상장시키고 애플 반도체 상장시키고 그게 마찬가지인데 애플이나 하나의 집약이 하나의 기업이 그대로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 애플의 값어치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상장을 하지 않고, 물론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 필요하긴 해요. 근데 상장을 하지 않고 에코풀 하나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에코풀 뭐 BM만 있어, 지주사랑 진짜 이 상장사만 있어. 그러면은 이 가치가 더 올라갔겠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기들의 자체를 떨어뜨린 거다. 이거는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곧 저는 꺾일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신뢰 숭배는 주가가 6개월 떨어지잖아요. 이제 다 안티로 돌변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눈을 뜨겠죠. 자기도 공부하다 보면은, 유튜브 보고 샀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300만 원 가지? 하면서 이제 안티로 돌아설 겁니다. 왜? 계속 살아난 유튜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는. 네, 무슨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뒷감당을.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네, 하게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제가 브리핑 올려드렸는데, 이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정치 노선이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의, 네, 어떤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대선 후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여줬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 사람들의 현재 뭐 가정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뭐 확대 재생산되고 다시 편집되고 뉴스에 오르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윤석열이 누군데, 윤석열 와이프가 누군데 하면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정치에 나가지 않을 거면은 장관이 와이프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뭐 아세요? 환경부 장관들 뭐 아세요? 보건장관 와이프 누군지 아세요? 부인도 와이프라든가 남편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가 나가겠다는 거야.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미 이것 때문에 오늘 DTN, CRO, 협진 들어보지도 못했다. 태평양물산 다 그때 하는 겁니다. 이 정치 테마를 한다. 근데 오늘 정치 테마를 주최하는 제가 죄인이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좀 싸게 사고 싶어도 최근에 좀 종목을 많이 놓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 시간 내로 뭐 이제 유전자 치료제 테마가 갔는데, 우리나라 유전자 치료제 기술, 우리나라는 유전자라든가 뭐 줄기세포, 사실상 황우석 대표 나가리 된 다음에 끝났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이. 네, 그렇게 뭐 크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고. 뒷담화 논란, 네, 뒷담화 논란이 굉장히 웃겨서 제가 오늘 뒷담화 논란이라고 적었는데, 아무튼 시간으로 또 이렇게 히토류가 안 테마죠. 얘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12월 달부터 지금 중국이 그 희귀금속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쓰고 확인을 검수를 받고 수출할, 이거를 이제 12월 달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명히 한두 차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유니온은 좀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들어올 때 한번 들어갈 수 있게요. 네, 이 정도 내용이 오늘 있었고, 사실 오늘 라이브 방송에 수익도 못 들어가지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시장도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꿀장이었거든요. 이게 11시 넘어서부터 좀 상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노력을 많이 못했는데, 사실 뭐 열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상한가 좀 못 찾을 때까지 밤샌다. 아무튼 네, 뉴욕 증시는 그렇게 지금 뭐 방향성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오늘 같은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내일도 좋은 종목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전국적으로 비 오니까 제발 퇴근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